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파묘 초화 캐스팅의 명연기로 베를린 영화제에까지 초청된 한국 초자연 스릴러라는 제목의 중국 기사와 이 영화를 해외 각지 영화관에서 관람한 두 번째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초반부터 중국 영화 드라마 평가 사이트 더우반에는 파묘 관람평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과 반응을 올려드렸는데 이번에 보니 반응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중국 반응을 보시기 전에 중국 언론에 소개된 파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공포 목록에 추가하십시오. 검은 사제들 사바의 장재영 감독이 연출하는 파묘는 2024년 한국 초자연 스릴러 영화로 슈퍼캐스트와 함께 2024년 독일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선정됐습니다. 파묘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부유한 가문이 일련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겪은 후 젊은 무당 활인과 봉기를 초대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신생아를 구하기 위해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활인은 가족 위에 드리운 조상의 그림자, 즉 무덤의 부름을 감지합니다. 활인은 최고의 풍수학자 상덕과 장의사 영군에게 도움을 구하고 네 사람은 외딴 마을에서 무덤을 발견하고 결과도 모르고 무덤을 파묘하지만 지하에 묻혀있는 사악한 힘이 우연히 풀려납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 영화의 관람 포인트를 잘생긴 무당 이도현, 무녀로 변신한 김고은, 영화의 기획이도와 베를린에 초청된 배경들을 설명합니다. 이 영화는 풍부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한국 영화계의 대표작이라고 평가하며 감독의 놀라운 연출력, 배우들의 연기 역시 탁월하다라고 극찬하며 기사를 마칩니다. 다음은 파묘를 해외에서 관람한 중국 관람자 두 번째 반응입니다. 한국어 6급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영화의 긴장감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중국어 자막이 나오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무속을 메인 테마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순신의 반의를 재현하고 싶어서 최민식이 주연을 맡은 게 아닐까요? 3월 1일 한국 영화관에서 오컬트 항일 판타지 영화를 봤습니다. 주연 게스트 연기력이 다 너무 좋아요. 배우들의 연기력은 흠잡을 데가 없지만 100만 달러짜리 줄거리 같은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전반부는 콤팩트하고 후반부는 다소 질질 끄는 느낌으로 사바 국성만큼 고전적이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무속인이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들을 꼭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은근히 이 영화 으스스하고 신비한 느낌이 압권입니다. 이 영화가 3월 1일 개봉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홍대 CGV 심야에 젊은이들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경을 쓰지 않고 영화를 봐서 은근히 다행이었다. 김고은의 놀라운 연기력을 경험하려면 큰 화면으로 보는 것이 좋고 볼만한 가치가 있다. 영화를 보고 혼란스러웠는데 일제 새말뚝 영상을 보고 나니 이해가 더 깊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언제 출시되나요? 한국 영화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월 8일 대만 개봉, 그 후 온라인 리소스를 기다립니다. 예전에 어디서 봤는지 잊어버렸는데 대만 곳곳에서 땅에 박힌 쇠못이 발견됐고 그것도 일본인이 한 짓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한국 박스오피스에서 히트를 쳤고 평판도 보통 수준이다. 내가 봐도 일부 중국인들은 한심하다. 영화도 보지 않고 별점 1점을 주고 있다. 도우반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영화를 보지도 않고 별 하나를 주는 이유는 우리 문화를 훔쳐서 별 하나밖에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별점 테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고 평판도 좋거든요. 서울의 봄보다 빠른 속도로 10일 만에 500만 명을 돌파한 만큼 충분히 이 영화를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다. 오늘 방금 봤는데 김고은 연기가 너무 멋지네요. 이전 한국 드라마에 나온 이미지와 다르네요. 정말 무당 같아요. 예상외로 제작비만 140억 원에 불과한 이 영화는
한산, 노량, 외계 플러스인 완투, 비상선언 등 수많은 슈퍼 명작들을 뛰어넘었다. 무서운가요? 공포영화를 전혀 안 본 소심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스릴러인가요? 공포인가요? 무섭네요. 무서운 장면은 없지만 살벌한 장면이 꽤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꽤 살벌하다고 생각했는데 귀신의 존재를 알 때부터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의 봄 때처럼 이 영화도 보려면 2달 이상이 소요될 것 같네요. 방금 대만이 3월 8일에 출시된다는 걸 봤습니다. 어쩌면 3월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금지령 때문에 좋은 한국 영화를 많이 놓치게 됐어. 짜증나. 한국 공포영화는 대체적으로 중국인들이 평가가 훨씬 낮은 편이고 6점 이상이면 완전 볼만합니다. 나는 한국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극장에서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연기하는 모든 배우들의 연기를 본 것은 오랜만이다. 내 말은 그들의 연기는 최고라는 것이다. 이 영화는 시리즈로 만들어져도 히트할 것 같아요. 이제 SF까지 장착했으니 소재는 무궁무진해질 듯 합니다. 곡성은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서 2번 본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 영화는 궁금증이 너무 많이 남아서 2번 보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중국보다 다양한 영화가 계속 쏟아지는 한국이 부럽습니다. 파묘는 한 영화에 2가지 영화를 볼 수 있는 엄청난 영화다. 난 2가지 영화 모두 명작이었다고 생각한다. 난 영화 속의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한국이 항일 영화를 계속 쏟아내는 중국보다 더 발전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 영화는 이미 상업 항일 영화로 여러 번 국제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국내용으로만 끝난다. 한국 극장에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데 한국인들 얼굴에 대리만족하는 왠지 모를 시원함을 보았다. 어쩌면 나도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영화가 끝나고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 내가 영화에서 놓치고 본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2번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반부는 재밌고 후반부는 늘어진다고 했는데 전 전체 모두 몰입해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무당이 멋있다고 느낀 것은 김고은이 처음이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여전히 한국 작품을 보지도 않고 평점을 깎는 중국인들을 비난하는 댓글도 보이고 중국 정부의 한한령 때문에 보고 싶은 영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원망의 댓글도 보입니다. 지금 중국은 몰래 한국의 컨텐츠를 계속 보고 있지만 그들도 언제까지 극장이 아닌 불법 다운로드로 한국 영화를 보고 있어야 하는지 그들 스스로 자괴감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문화란 물과 같아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아질 수 없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중국이 흐르는 물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결국 도도하게 흐르는 물은 댐을 무너지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파묘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계속해서 받기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